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를 외면하지 않은 그 눈빛, 그것이 제가 찾던 희망의 불씨였답니다. 길 위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한 아이의 꿈과제, 남은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저는 김복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 같지만 사실 작은 교육재단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 가득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이 재산을 정말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돈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 속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곤 했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저는 테스트를 겸해서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척이 아니라 정말로 넘어지는 바람에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잠시 후회도 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지만 모두들 바쁜 걸음으로 저를 슬쩍 보더니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더군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저 멀리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여학생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망설이거나 귀찮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순수한 표정이었죠. 제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정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신음소리를 내며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구나. 아이는 망설임 없이 자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참 따뜻하고 조심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 아이는 제 몸을 일으켜 세우려 온 힘을 다했어요. 아이의 여린 어깨가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이인가요? 저는 그저 이 아이가 고마웠어요. 힘겹게 몸을 일으킨 저는 아이에게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연기를 멈추지 않았죠. 아이고, 고맙다. 학생 덕분에 살았어. 학생, 혹시 여기 이 근처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아이는 자기 손으로 무릎에 흙먼지를 털어내더니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시퍼렇게 멍든 것 같아요. 일단 저쪽 벤치에 앉아 계세요. 제가 약 사올게요. 약국은 조금 걸어가야 해요. 저는 아이에게 돈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그냥 참아야지. 약 살 돈도 없고. 그러자 아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걸로 파스랑 연고 사올게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할머니,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의 행동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선뜻 자신의 용돈을 내어주려 하다니. 정말이지, 이 아이는 귀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돈을 건네주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고 아이에게 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학생. 나는 이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 학생이 미안하지만 내 돈으로 가서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저기 내 낡은 가방에 지갑이. 저는 일부러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척만 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그냥 다녀올게요. 할머니 돈 말고 제가 가진 돈으로 살게요. 할머니는 돈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는 기어코 제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을 꼭 쥐고는 약국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또 있을까? 싶었죠. 아이는 금방 돌아와서 연고와 파스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웃는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 아이는 제 돈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지만 예의 바른 태도였죠. 할머니,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면 돼요. 제가 급히 가야 해서요. 얼른 나으세요. 아이는 인사를 하고는 제가 건네는 돈을 굳이 받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낡은 외투를 벗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비서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비서가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여학생 정말 대단하군요.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저 아이야. 저 아이가 내가 찾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저는 비서에게 아이의 이름과 학교를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더군요. 학교 이사장이 낡은 옷을 입고 넘어진 할머니였다니 저 아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그 놀란 얼굴을 보고 싶었답니다. 저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였죠. 이 아이의 인생을 뒤흔들 깜짝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제 입었던 낡은 옷 대신 아주 정갈하고 격식 있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고가의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적당히 품위를 갖춘 옷이었죠. 비서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저는 혜성여자고등학교 교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은 언제 봐도 좋았죠. 학교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오랜 원칙을 깨고 이렇게 직접 교문 앞에 나타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제의 그 아이 수아를 찾았습니다. 저 멀리서 가방을 메고 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수아가 보였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죠. 저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는 제 옆에 서서 제가 마치 학교를 시찰하러 온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도록 자세를 잡았습니다. 수아는 저를 보지 못하고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 싶어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아이가 교문 바로 앞 제 옆을 지나치려는 순간 제가 먼저 아이를 불렀습니다.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요. 강수아 학생, 잠시 이리 와 보렴. 수아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자 더욱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는 낡은 외투를 입은 할머니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네, 저를 아세요? 저는 수아의 친구가 수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저분 몰라? 우리 학교 이사장님 김복래 여사님이잖아. 왜 너한테 말을 걸지? 그제야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말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죠. 수아는 저를 자세히 다시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저를 모시는 비서를 보고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살짝 웃어 보이면서 어제와 같은 다정한 눈빛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수아의 어깨를 지그시 잡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수아 학생, 어제 길에서 나를 도와준 할머니, 기억하니?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골목길에서 보았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는 듯 했죠. 이내 아이의 얼굴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일종의 배신감 같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이사장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단다. 내가 김복래다. 너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 순수한 마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단다. 수아는 제 말에 더욱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는 저를 거짓말쟁이처럼 바라보았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사실은 학교 이사장이었다니 마치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 같았을 테니까요. 저는 수아를 잠시 교문 옆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수아 학생, 내가 너를 만나러 온 이유는 딱 하나란다. 어제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 때문이야.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너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내 용돈까지 털어 약을 사다 주었지 않니? 수아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건가? 혹시 나에게 뭔가를 시키시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가득했죠.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이나 어떤 보답도 필요 없어요.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단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가 찾던 보석이었죠.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제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아이의 수호천사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눈빛은 선행이 곧 보상이라는 진리를 제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이사장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저는 진심으로 수아의 할머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는 제 손을 잡은 채로도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아이의 말이 제 귀에는 너무나 맑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수아 학생, 내 말을 잘 들어주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내가 가진 그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보답이야. 수아는 제 말에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긴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얼마나 수상해 보였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제 진심을 이해시키기 위해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아 학생, 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비서를 통해 다 들었단다. 내가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수아는 제 말에 더욱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이 드러난 것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에요. 이사장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아의 당당함이 좋으면서도 그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쓰러웠죠. 수아 학생, 내가 힘들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단다. 나는 내가 힘들지 않고 오직 공부와 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수아는 제 제안을 대가성 원조나 동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자존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도운 것은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은 이미 어제 끝난 일입니다. 수아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수아 학생, 이것은 보답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냥 사랑이야. 내가 내게서 받은 따뜻한 마음을 돌려주는 것뿐이란다. 너에게는 꿈을 펼칠 자격이 있어. 저는 수아에게 혜성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아의 등록금 전액과 매달 생활비가 지원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수아는 봉투를 받지 않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아이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의 순수한 영혼에 대한 존경의 표시란다.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나는 너에게 받은 고마움을 영원히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구나. 저는 눈빛으로 아이에게 부담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아는 봉투를 든 채로 그제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억울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정말 저 같은 아이에게 이런 큰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 때문이신가요? 그럼 내 진심을 믿어주렴. 나는 이제부터 너의 인생 후원자가 될 것이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수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여린 등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은 하지 마렴. 내가 가진 재능을 공부에 쏟아붓고 세상에 너의 착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주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받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수아는 제 품에서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이제는 보상받는구나라는 안도감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제 남은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희망이 되었죠. 이제부터 수아의 인생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그 꽃길에도 작은 시련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이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특히 가난했던 아이가 갑자기 빛을 받으면 뜬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아를 향한 시련은 오히려 이 아이의 진정한 인격을 빛나게 만드는 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수아에게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고 따뜻하게 포옹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던 시간이었으니 많은 아이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죠. 소문은 참 무서웠습니다. 가난한 수아가 이사장님의 비밀 손녀딸이다. 수아가 이사장님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선행을 연기했다. 수아가 이사장님에게 뇌물을 바쳤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아가 이 소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일인데 오해와 질투의 대상이 되다니 제가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 중에서도 수아를 가장 괴롭힌 것은 친구 민지의 오해였습니다. 민지는 평소에도 수아를 은근히 무시하던 아이였죠. 부잣집 딸이었던 민지는 수아가 갑자기 이사장님의 총애를 받게 되자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지는 쉬는 시간에 수아에게 다가와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야, 강수아. 대단하다, 대단해. 넘어진 할머니 한 분 부축해서 인생 역전했네. 혹시 일부러 그 골목으로 간 거 아냐? 계획적으로? 수아는 민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수아는 민지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민지,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정말 할머니가 위험해 보이셔서 도왔을 뿐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수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아가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했죠. 흥, 누가 믿겠니? 갑자기 장학금 전액에 이사장님이 직접 학교로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기까지. 너 정말 양심 고백해봐. 그 할머니 사실 내 친척 아냐? 아님 너한테 뭘 시키신 거야? 수아는 더 이상 민지와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를 피했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수아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수아는 순식간에 목적을 가지고 이사장님께 접근한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수아는 억울함에 눈물을 보였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아가 소문과 오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비서에게 듣고 저는 수아를 조용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아는 제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눅이 든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 학생, 소문 때문에 힘들지? 하지만 기억하렴. 진실은 물에 뜨는 법이란다. 내가 진심이었다면 억지로 변명할 필요는 없어. 저는 수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학금이 너에게 짐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렴. 나는 내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수아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이사장님, 저 솔직히 처음에는 놀라고 무서웠어요. 이사장님이 저를 시험하신 것 같아서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 정말 감사히 이 장학금을 받겠습니다. 대신 약속드릴게요. 수아는 봉투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을 단 1원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가진 꿈을 이루고 반드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아의 진심 어린 다짐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성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 수아. 내 마음이 곧 나를 위로하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내가 자랑스럽다. 오해는 진정한 관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죠. 수아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믿어주는 소중한 친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었답니다. 학교에서의 소문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아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혜진이었죠. 혜진이는 수아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아야,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 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왔는지 알아. 내가 그런 계산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혜진이는 수아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혜진이는 수아에게 말했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해서 질투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이 너에게 주신 건 내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잖아. 당당하게 받아. 수아는 혜진이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장학금 소식을 시기하는 민지에게도 더 이상 기죽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혜진이와 함께 공부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는 수아가 외로워할까봐 걱정했지만 수아는 저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질투심에 눈이 먼 민지는 혜진이까지 수아와 한패라고 오해했습니다. 민지는 혜진이에게까지 비난을 쏟아냈죠. 야, 혜진아. 너도 강수아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냐? 너까지 제 편을 들어? 너도 쟤처럼 이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냐? 혜진이는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내가 가진 것만 보이지. 남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구나. 수아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나는 돈이나 배경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않아. 민지는 혜진이의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고 두 친구 사이에도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수아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수아는 장학금을 받기 전부터 모아두었던 돈과 자신의 재능 뜨개질을 이용해 만든 물건들을 바자회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받은 장학금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행으로 되돌려주고 있었죠. 민지는 바자회에서 수아의 부스를 지나치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아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물건을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진심으로 웃는 모습은 민지가 생각했던 계산적인 아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수아에게 사과했습니다. 작게 수아야.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이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 것 같아. 수아는 민지의 사과에 놀랐지만 환하게 웃으며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다시 내 친구로 돌아와줘서 기뻐. 수아는 민지를 따뜻하게 포용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아의 손을 잡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이 수아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을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믿음과 도전할 용기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수아의 꿈은 이제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죠. 오해와 질투라는 큰 산을 넘은 후 수아의 삶은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죠. 수아는 남는 시간을 오롯이 자신의 꿈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수아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죠. 수아는 저에게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과 일지를 자주 보내왔습니다. 수아는 학업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제가 수아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의 성적도 아니었지만 수아는 저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듯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했죠. 하루는 수아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명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처럼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이 제 꿈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위해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도덕성이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저는 수아에게 고액의 용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이 돈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메모와 함께요. 며칠 뒤 수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아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에게 이 봉투를 보내신 건가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요.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봉투? 나는 모르는 일인데. 내가 복이 많아서 누군가 너를 돕고 싶었나 보지. 수아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대로 저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적어보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미 할머니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제 꿈을 향해 달릴 힘을 얻었습니다. 이 돈이 저의 순수한 마음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수아의 변함없는 순수함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이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죠. 저는 수아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수아의 이름으로 소아암 환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정식으로 재단 이사회에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아의 맑은 영혼이 재단의 미래에 큰 빛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사회에서 수아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따뜻한 사랑이 세상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사장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사회 사람들은 수아의 발표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어떻게 저런 맑은 아이를 찾아내셨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였을 뿐이랍니다. 따뜻한 마음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을 뿐이죠. 이 아이에게 저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원하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수아는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와 알렸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제가 할머니께 처음으로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제 손녀딸이 합격한 것처럼 기뻤죠.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아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아닌 정이 담긴 할머니라는 호칭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할머니.
수아는 제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도 저에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수아에게 닥친 오해와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수아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진심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아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수아가 가진 그 맑은 마음이 저를 감동시킨 것이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수아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답니다. 저는 수아를 제 명예 손녀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는 수아를 제 정신적인 후계자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수아는 기꺼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아의 부모님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죠. 수아는 이제 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웃음소리는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아주었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재 양성은 돈이나 학벌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려. 저는 수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수아야,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은 내 마음이 너의 인생 최고의 재산이란다.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수아라는 작은 천사와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만남은 우연이지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선택과 진심이랍니다. 저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인연이 되었죠. 길 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제 삶의 영원한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아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제 재단 일도 도왔고 때로는 저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아 덕분에 저는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낡은 외투를 입고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의 됨됨이를 시험하던 일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수아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수아는 대학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받은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죠. 저는 수아가 졸업한 후 재단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수아에게 맡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그 자리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내가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스펙보다 중요한 자격이 된단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진심이 담겨 있을 테니까. 시간이 흐른 뒤 민지와 혜진이도 수아와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수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수아의 선행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죠. 수아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내가 가진 마음을 시기했지. 너처럼 착한 친구를 다시 얻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 수아는 모두를 용서하고 포용했습니다. 수아의 넓은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죠. 수아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수아에게 어제 길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아야, 내가 그때 정말 아파서 아이고 소리를 냈는데 내가 나를 부축해 줄 때 나는 내 손이 천사의 손처럼 느껴졌단다. 수아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습니다. 할머니, 제가 넘어지신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제 인생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를 만난 것은 저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모든 것을 수아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손길만 내민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을 바꿀 만큼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길 위에서 넘어진 할머니와 여학생의 인연은 결국 서로를 구원한 아름다운 기적이었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수아처럼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응원드리겠습니다.